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핵심 절세, 진짜돈 컨설팅.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 장부 속에 나도 모르는 수억 원짜리 빚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특별한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안게 되는 문제거든요.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하죠. 이 폭탄이 도대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숨겨진 위협, 가지급금이 뭔지 알아보고 이게 또 어떻게 회사를 압박하는지, 그리고 결국 대표님 개인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차근차근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숨겨진 위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아마 회계장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임시로 지급한 돈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문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 맞는데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님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랑 상관없이 빌려준 돈으로 정의돼요. 이걸 그냥 회사 내부 거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은 이걸 대표님이 회사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려간 대출로 보고 여기서부터 모든 세금 문제를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나는 회사 돈 개인적으로 뺏은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꼭 돈을 직접 가져가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하다 보면 증빙 처리다 애매한 비용들 있잖아요? 리베이트 같은 거요. 이런 걸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출 잘 받으려고 재무제표를 좀 보기 좋게 맞추는 과정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쌓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장부 위에 그냥 숫자로만 찍혀 있는 것 같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아주 조용히 우리 회사를 잠식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역시 숫자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딱 10억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와, 10억 되게 큰 돈 같지만 사실 수년간 누적된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그렇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자, 이 10억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자, 장부에 10억이 딱 찍혀 있으면요. 국세청은 2가지 페널티를 줍니다. 첫째는 인정이자라는 건데요. 회사가 대표님한테 10억을 빌려줬으니 연 4.6%의 이자, 그러니까 4,6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벌었다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죠. 둘째는 만약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 내고 실제로 나간 비용은 인정도 못 받고 완전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이걸 실제 세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년 약 2천만 원. 정말 아무런 이득도 없었는데 오직 이 가지급금 10억이 장부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2천만 원씩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5년이면 1억이고 10년이면 2억입니다. 정말 아까운 돈이 그냥 줄줄 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금 2천만 원은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일단 신용등급이 뚝 떨어져서 정작 급할 때 대출이 안 나와요. 중요한 공공입찰 같은 데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요.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잠재적인 횡령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의 돈줄과 성장 가능성, 그 모든 것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전부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회사 세금 좀 더 내고 신용도 좀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요. 이 불똥이 결국 대표님 개인의 재산을 직접 겨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 문제가 개인 문제로 번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지점이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세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아까 회사가 4,6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걸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대표님이 이 돈을 실제로 회사에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대표가 회사한테 줘야 할 돈을 안 줬네? 그럼 그만큼 회사가 대표한테 보너스, 상여를 준 거랑 똑같지. 이렇게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만져보지도 못한 돈 4,600만 원이 갑자기 대표님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약 1,770만 원. 있지도 않은 소득 4,600만 원 때문에 대표님 개인 앞으로 소득세랑 4대 보험료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회사 법인세가 약 2천만 원이었죠? 거기에 대표님 개인 세금이 거의 1,800만 원. 그럼 매년 도합 3,800만 원?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 가지급금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불어납니다. 마치 눈덩이처럼요. 대표님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요. 나중에 자식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가지급금 때문에 온갖 세금 혜택에서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에이, 설마 징역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이론적인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건 실제 판례입니다. 가지급금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결국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싶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 시한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이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와 상여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퇴직금,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3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선택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는 건 당장 할 수 있고 간단하지만 개인 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요. 퇴직금은 개인 세율이 낮아서 세금 면에서는 아주 유리한데 말 그대로 퇴직할 때나 쓸 수 있는 돈이죠. 마지막으로 특허 양도는 세금만 보면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특허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 상황에 맞춰서 속도냐, 세금이냐, 조건이냐 이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급여와 퇴직금 이 2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는 당장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소득세랑 4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고요. 퇴직금은 세금 부담은 정말 적지만 공식적으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묶여있는 돈이라는 한계가 있죠. 결국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아끼는 대신 은퇴 시점까지 기다릴 것이냐의 선택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아주 정밀한 접근이 필요한 특허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가지급금 해결의 시든차드로 부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방법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위력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가진 특허가 5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볼게요. 이걸 회사에 넘기면 놀랍게도 그 금액의 60%, 그러니까 3억 원은 아예 비과세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다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약 4,400만 원. 전체 금액 대비 실효세율이 8.8%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급여로 받으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렇게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해요. 이 방법은 진짜 발명이나 기술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급조한 페이퍼 특허 같은 걸로 시도했다가는 세무조사에서 100% 걸리고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고 이게 우리 회사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해요.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절대 시도하면 안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설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지급금은 그냥 장부에 있는 수동적인 항목이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과 비용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살아있는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자, 이제 대투님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가지급금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빚인가? 아니면 지금도 째깍째깍 서리를 내며 터질 날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인가?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꼭 전문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